뉴스 브리핑. 바이든이 카불 공항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하던 마지막 시점에 ISIS-K의 폭탄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드론 공습을 한 일이 있었던 것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8월 29일 이 공습이 이루어졌는데 이 공습이 당초 국방부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ISIS-K의 조직원이 폭탄과 함께 축출됐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 그것이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국방부에서 그것에 대해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민간인 사망자를 낸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ISIS-K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자였다. 애꿎은 어린아이 7명을 포함해서 10명이 학살당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일과 관련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이번 주말 또 자기 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본인 집에서 주말을 보내겠다고 또 떠나버렸는데 이것을 두고 또 말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사용이 승인이 되어져 있는 항체 치료제를 지금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해당 주지사들이 이 치료제를 요청해 놓은 주지사들이 발끈하고 일어서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백신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백신 접종 100% 다 해도 돌파 감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체 치료제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치료 중심의 대처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집중치료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고가 나온 상태인데 플로리다주에서 요청한 이 치료제 숫자의 절반 정도밖에 지금 연방보건부에서 공급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의 자문위원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결정을 했는데요. 파이자사가 개발한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투표가 있었는데 16대 2로 부결시켰습니다. 이게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종 속에서 바이러스 방어를 강화하려고 했었던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부스터샷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지금 파이자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었던 것인데요. 정부 안팎에 있는 과학자들 최근 며칠 동안에 부스터의 필요성 그리고 누가 그것을 접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황이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난한 나라들이 첫 번째 백신을 맞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자 나라들이 세 번째 백신 접종을 맞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고 전 인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중에서 미국에 도착한 약 3만 7천여 명이 1차로 전국의 각주로 이동해서 재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5,255명을 수용하기로 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텍사스주 4,481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약 1,100명,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와이,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워싱턴 DC에서는 이 아프간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일단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통상적인 난민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는 문제가 이 적지 않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에서는 1인당 1,200 몇십 불 정도를 지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과연 방역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범죄 기록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에서는 이들에게 시민권, 영주권 또는 특별 이민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정책들 그리고 법안들을 지금 줄줄이 입안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가 드론을 통해서 불법 미입국자들이 지금 다리 밑에서 단체로 노숙을 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소개했었는데 이 영상 저희가 또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드론 영상이 방송이 되고 난 이후에 연방항공청에서 팍스뉴스에게 드론 띄우지 말라고 임시 비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 2주 동안 앞으로 드론을 띄우지 마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현지에 있는 텍사스 주의 부대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아예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을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장면보다 더 생생한 장면들이 생중계됐습니다. 이 장면들 잠시 뒤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브래드 라펜스버거 이 주 국무장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보냈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진정한 승자를 발표해라. 지금 계속해서 조지아주에서 부정투표 문제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사하고 그리고 진짜 승자가 누군지 만약에 선거 인증 결과를 인증했던 걸 취소해야 된다면 그 취소하는 절차를 지금 밟기 시작해야 될 것이다. 아주 강한 어조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을 당할 때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의 곤잘레스 의원, 결국에는 재선 도전에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막스 밀리라는 강력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지지 성명을 냈고 그 지역에서는 이미 앤토니 곤잘레스 하원 의원은 더 이상 출마해봤자 승산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마 포기한 것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를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결국은 정치 생활을 접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줄 성명을 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one down, 9 to go. 자, 이제 10명의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 1명 보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그 10명 중에서는. 그래서 나머지 9명 이제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한 줄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참 낯짝도 두껍게 중국과의 통화 내용은 통상적인 일이었다. 아주 루틴한 업무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과연 본인을 변론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크 밀리는 AP통신과 이 통화는 통상적인 것이었고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동맹국들과 적들을 모두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다다음 주군요. 연방 하원에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이 마크 밀리 합창의 행동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밥 우드워드하고 로버트 코스타가 공동으로 쓴 책 위험이라는 책에 퍼릴이라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은 당장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을 군사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이것은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당장 사임하게 해라. 이런 그 강력한 이야기들을 내뱉고 있고 대신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을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3개국 방위협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커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3국 파트너십이 발표된 것 때문인데 그 내용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구하려는 호주를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된 것이죠. 이미 호주와 계약을 맺고 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그런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던 프랑스는 갑자기 닥쳤던 개 신세가 돼버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 이브 드 드리앙이라는 프랑스 외무장관은 목요일, 어제죠, 프랑스 인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잔인하고 일방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일을 많이 상기시켜준다. 그건 등에 칼을 꽂는 격이다. 우리는 호주와 신뢰 관계를 만들었는데 그 신뢰는 깨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치르려고 했던 만찬 계획을 취소하는 아주 강한 반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사, 이 시카사는 의회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한인 직원들의 협회 모임입니다. 미국 연방 의회 안에서 일하는 한인들의 직원들 모임인 시카사가 주미 한국 대사의 대사관저에서 한국 대사와 대사관의 직원들과 함께 첫 번째 회동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모임은 이수혁 대사가 미국에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의회 직원들과 만난 모임이었다고 하고요. 약 30명이 넘는 전현직 연방 상하원들의 보좌관들로 구성된 이 초당적인 시카사 그룹의 회원들이 관저에 직접 방문해서 함께 교류하고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시 소원했던 그런 소통 채널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의회 내에 지금 새로운 의원들, 한인 의원들이 3명이 더 추가가 되면서 현재 연방 하원에는 4명의 한국계 미국인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계 의원들이 입성하게 된 이런 시점에 또한 한국의 대사관,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의 역할도 과거와는 좀 더 달라진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 여기에서 이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의회 직원들의 역할,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색깔로 전락하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카사 모임은 앤디 킴, 영 킴, 마릴린 스트릭랜드 그리고 미셸 박스틸 등 4명의 한인 현직 의원들이 다 스폰서링을 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공공 서비스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대표성을 확립하고 더 큰 한국계 미국인 및 워싱턴 사회와 강한 관계를 조성하며 전문적인 발전과 멘토링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시카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한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